네, 금요일에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금요일에 자주 뵈야 되는데 자, 세 가지 늘 좋은 재테크 뉴스를 가져오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저는 지는 상테크 그리고 떠오르는 알짜 카드로 준비했습니다. 저문은 상테크, 떠오르는 알짜 카드. 우선 상테크가 뭐죠? 네, 상품권과 재테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의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이걸 제값에 활용을 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게 이 상테크의 가장 기본적인데요. 여기에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 판매하는 상품권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해서 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하고 또 할인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뭐 9,000원에 할인해 산다. 이런 건가요? 단순 계산하면 그런데요. 이 문화상품권을 10% 할인받아서 구매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고 그리고 또 만약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한다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나중에 항공권 구매를 하는 것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혜택은 더더욱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혜택이 많은데 왜 상테크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최근에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죠. 바로 티메프, 위메프와 티몬의 사건인데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앞서서 티몬은 상품권을 대폭 할인 판매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해피머니 상품권은 전국 42,000여 곳의 사용처를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문화 상품권인데요. 티메프 사태 이후로 제휴처들은 티몬에서 할인 판매된 해피머니 등 상품권 사용을 전면적으로 사용 자체 그리고 전환 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미 위메프와 티몬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의 방식으로 10% 할인가에 판매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구매한 상품권 자체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저문은 상품권 이런 게 상테크가 됐군요. 그럼 저문은 상테크 대신에 오늘은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가져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알짜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현금화를 하는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고 일정 수준의 할인, 적립 그리고 마일리지를 쌓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카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무실적 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실적 카드라는 것은 할인 적립을 위한 별도의 전월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은 BC의 고트 카드가 있는데요. 이 상품은 별도의 전월 실적 없이도 이용 금액 100만 원까지는 국내 가맹점에서 1.5%, 해외 가맹점에서는 3%의 포인트 혜택을 줍니다. 현대카드의 제로 에디션 3카드도 전 가맹점에서 1.2%의 포인트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무실적 적립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할인해서 받는 캐시백 상품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롯데카드의 디지로카 런던 카드가 대표적인데요. 이 카드는 한도 없이 전 가맹점 결제 금액의 0.7%를 캐시백 해주고요. 즉시 결제 시에는 1%를 계산해줍니다. 우리카드가 내놓은 카드의 정석 에브리원은 전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0.8%를 할인해주고 전월 실적이 40만 원을 넘었을 때에는 온라인 결제에 2%의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라는 게 이 카드의 특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중에서는 이 특정한 플랫폼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상품,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PLCC 카드를 사용하시면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B 국민카드가 쿠팡과 손을 잡고 내놓은 PLCC인 쿠팡 와우 카드는 전월 실적 없이도 쿠팡 결제액의 2%, 기타 가맹점 결제액의 0.2%를 쿠팡 캐시로 적립해 주는데요. 현재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어서 쿠팡 결제액의 4%, 기타 가맹점에 대해서는 1.2%를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출시 7개월 만에 50만 장이 발급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무는 상테크 새로운 알짜 테크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재테크 어디서 하니? 난 편의점에서 한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예전에 편의점에서 금을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재테크를 또 편의점에서 하나요? 네, 금 소식도 포함이고요. 네. 편의점 브랜드들이 굉장히 고금리에 맞춰서 다양한 브랜드 제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카드형 골드 그리고 비트코인 등 재테크 상품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 토큰 등 디지털 상품을 비롯해서 헬스장 등 이종 오프라인 브랜드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을 활용해서 편의점과 손을 잡은 제휴업체는 브랜드 마케팅을, 편의점은 다양한 연령층을 확보해서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최근이죠. 편의점 CU 한국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데 결국 편의점에서 골드를 많이 찾는 거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네. 있습니다. 이 카드형 골드 제품은 3개월간 총 1억 원가량의 판매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고객들의 이 골드,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에 양산의 CU의 모바일 앱 포켓 CU와 전국 18,000개 오프라인 점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조폐공사의 제조 및 인증 기술들을 활용한 골드 사업, 그리고 ICT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역시 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군요. 금값이 또 오늘 돈당 45만 원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편의점에서 헬스장 이용권도 산다. 그런데 이건 어떤 거예요? 네, CU의 경우에는 헬스장 브랜드와 협업을 맺었습니다. 바로 케이스 헬스케어와 손을 잡고, 정정합니다. KD 헬스케어와 손을 잡고 전국 107개의 스포애니 지점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 판매에도 나섰는데요. 편의점에서 헬스장 이용권을 판매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CU가 판매하는 이용권은 스포애니 지점별로 타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과 기관권을 우리가 조합해서 총 6종을 내놨습니다. 가격은 최대 65% 이상 할인한 특가로 선보이는 거고요. 정가가 2만 원인 피트니스 1인권은 6,900원에, 그리고 정가가 2만 5천 원인 프로 1인권은 9,9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일권, 7일권에는 운동복 무료 대여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고요. 또 30일권은 전문 트레이너의 PT 혜택도 2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편의점에서 이걸 살 수 있는 거죠? 네, 구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이 CU 점포에서 우리가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전송이 되는데 이때 핀 번호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걸 스포인이 지점에 방문하셔서 핀 번호를 함께 제시하시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편의점들은 이런 제휴를 맺어서 파는 상품들이 없나요? 네, GS25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편의점에서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일환으로 하나은행과 함께 달달 하나 캠페인을 펼치는 중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시한 달달 하나 통장과 연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콜라보 상품을 비롯해서 팝업 스토어 운영, 경품 증정 등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한편 이마트24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활발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뻑 온앤오프라는 티켓 판매 중인데요. 전현무, 구준엽 등 다양한 연예인들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트테이너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트테이너의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 티켓을 판매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티켓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의 이마트24 매장에서 결제를 하고요. 바코드를 통해서 혹은 모바일 앱 내에서 상품권을 결제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편의점 재테크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네, 마지막 주제는 시중금리는 떨어지는데 주담대는 다시 오른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신한은행은 우리가 오는 7일부터 주택담보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0.3%포인트 오르고요.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09%포인트 높아집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은행들의 금리 역시 보증기간과 지표금리에 따라서는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되는데요. 신한은행은 앞서서 지난달 15일 그리고 22일 은행채의 3년, 5년물 기준금리를 0.0%포인트씩 높였고요. 29일에도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향 조정까지 실행된다면 약 20일 만에 무려 4차례나 대출금리가 오르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6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약 2년 6개월 만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연 3.71%로 전달보다는 0.2%포인트 하락했었고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미국 10년물 금리나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었고 이에 연동이 돼서 은행채의 금리가 많이 떨어진 영향인데요. 코픽스보다 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변동형 대비, 그러니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중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은행들은 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은행권의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16조 1,629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봤을 때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권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게, 이에 따라서 은행권은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게다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집값은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어서 정부는 불가피하게 금리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제가닥 내리는데 이렇게 대출 금리만 올린다면 은행들 이익만 늘어나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은 이 대규모의 이자 이익을 통해서 1분기에 부진했던 부분을 모두 메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작년 상반기의 실적을 뛰어넘었다라고 하고요.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늘어난 데는 대출 자산 증대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부터 은행들은 기업 대출 자산 증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는 가계 대출 역시 못지않게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수요 조절을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의도치 않게 이자 장사 행태는 더 강화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불황 속에 은행들 배만 불린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고객들은 좀 대출 금리를 싸게 받고 싶은데 그런 방법 없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일단 당장 해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정책 모기지의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로 정책 모기지를 제공하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죠. 대출 한도는 5억 원 이내로 1.6에서 3.3%의 금리가 적용되고요. 디딤돌 대출은 2.45에서 3.5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3.95에서 4.25%로 다른 정책 모기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받으려면 정책 모기지 대상인지를 확인하라. 이것으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